자, 이번에는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거대 정당, 여야 거대 정당 후보들을 다 겨냥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게 아마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안철수, 이재명의 555는 짝퉁이다. 본인께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에 구군이 달렸다. 이렇게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강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IT 전문가로서 뭔가 차별화를 한다. 그리고 555 공약의 원조는 바로 나. 과학실용 정치로 시대 교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555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555는요. 지난해 연말부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꺼냈어요. 그냥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5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얻어서 삼성전자급 기업을 5개 이상 만듭니다. 그러면 5 2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5는 이걸 토대로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 이런 공약이에요. 이게 555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도 555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코스피, 이거 주가지수죠? 5천을 달성하고 그걸 토대로 국력 세계 5위. 같은 거는요. 마지막에 5대 강국, 5대 경제대국, 국력 5위. 이건 같은데 앞에 두 개는 약간씩 다르죠. 근데 아무튼 표현은 555 공약, 555 전략 뭐 이래요. 겹칩니다. 그래서 짝퉁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제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내 편 아니면 세종대왕도 나쁜, 이거 이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쁜, 통상 이걸 안 쓸 때 이렇게 해야죠. 나쁜 X, 뭐 이러죠. 이런 취급받는다. 거대 양당을 저격했다. 진영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요. 지금 두 가지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고요. 이재명 후보 5호는 짝퉁 5호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과학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과학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폐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기득권 양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기준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편은 틀려도 보호하고 다른 편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도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윤영걸 전 대표님.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다시 와도 좋은 소리 절대 못 듣는다. 나쁜 뭐 이런 표현을 듣게 돼 있다. 이 주장 또는 뭐 안철수 후보의 분석인데 공감하십니까? 뭐 100% 공감하죠. 예, 차기 대통령은 아마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잘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지 않느냐. 지금 뭐 광화문에 동상 2분 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계신데 그분들도 자기 편 아니면은 매도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권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문제라든지 윤미향 씨 위안부 문제라든지 자기 편 아니면 공격하잖아요. 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역사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된 거 이거를 아마 비판하는 사람은 할 거예요. 그 표현이 내로남불. 그렇죠. 약간 다른 표현, 약간 한자를 동원하면 아시타비 뭐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 쪽만 보고 했으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지지자에 반하는 것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히 지지자 위주로 했거든요. 진영 논리가 물론 뭐 100% 대통령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쌓여왔던 게 더 강한 거죠. 지금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쏴댔는데 이게 본질이 뭐예요? 북한이 1분 내로 수도권을
핵탄두 실험은 우리 나라가 타격할 수 어떻게 있다는 될지 거죠. 예. 모르는 게 이게 본질 아니에요? 예. 근데 한쪽에서는 선제 타격론밖에 답이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전쟁광이라고 해요. 선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위험이 뭐죠?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머리맡에 화약을 쥐고 있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신세계 정용진 회장 멸공. 그것도 뭐 전 잘잘못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진짜 우리가 북한으로서 위험으로서 얼만큼 대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청군, 홍군으로 나눠 싸우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지역, 세대, 예. 뭐 남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 세대는 또 세대 전쟁까지 또 붙었어요. 예. 지금 뭐 60대 이상은 야당 보수 쪽 편, 예. 또 40대, 50대는 예. 여당 편, 예. 20대, 30대가 전체 유권자 중에서 34% 되는데 요거를 또 20대, 30대는 남자, 여자를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예? 야당은 남자를 겨냥하고 있고 예. 여당은 또 여성들을 겨냥해서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 얘기하는 거는 예. 제1야당, 제2여당 진영 논리 하니까 믿지 말고 나 좀 찍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영이 너무 갈린 상태에서 네. 저런 얘기가 좀 어떻게 통할까요? 저는 지금 12%까지는 올라왔는데 예. 여기서 더 올라가면 한 15%까지는 더 올라가도 예. 진영 논리가 워낙 강해서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응징이 캐치프레이즈예요. 응징. 예. 예. 그리고 기존 정권에서는 절대 정권 내줄 수 없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저는 더 강화될 거라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 예. 하기는 본인의 또 약점도 있잖아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혜성같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됐지만 안철수 후보는 나타난 지 오래된 혜성이잖아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은 혜성이에요. 예. 샛별이 아니라 오래된 별이에요. 그리고 철새 왔다 갔다 하고 또 철수 예. 양보 뭐 단위라 하든 후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철새 뭐 철수 또 철질한 거 삼철 정치인이 돼가지고 삼철이요? 그 대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는 한계가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지금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말로서는 예.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근택 대표님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앞서 첫 번째 기사죠? 이겁니다, 이거. 이재명의 555는 짝퉁이다.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이런 걸 다 베껴가는군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짝퉁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뭐 공약에는 뭐 특허권도 없고 저작권도 없다. 저작권 없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병 200만 원 급여 공약했거든요. 예. 2027년까지. 예. 이게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제 받은 셈이 따라했어요. 됐죠, 예, 그거를. 받은 셈이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왜 따라했냐 이렇게 안 하고 환영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재명 후보의 555가 안철수 후보의 555를 따라했다, 뭐 베꼈다, 이거는 아니, 인정을 그건 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건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왜냐하면 지금 세대 5대 경제 강국. 그렇죠. 앞에 그렇죠. 내용은 좀 달라요. 예, 다른 거는 이제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555라는 표현을 가져갔다는 거죠. 경제력에 주고 있고 저도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 이거 한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몰랐다. 예. 왜냐면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논란이 안 됐었거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 뭐 이렇게 폄하하시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요. 제가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국력 5위는 사실은 뭐 경제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군사력, 외교력, 뭐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예. 저는 뭐 만약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제 거를 홍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대범한 기꺼이 것이지. 쓰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는 왜냐면 거예요. 왜 내 걸 따라했냐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오히려 제3의 후보 스스로 좀 약체 후보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아닌가. 좀 대범하게 나가는 게 낫다. 제가 먼저 했는데 저 따라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뭐 이게 진짜냐 짝퉁이냐 논란 제가 보기에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공약하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갖다 쓰면 그만이다. 뭐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여당 분들도 뭐 그렇게 얘기하세요. 굳이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안철수 후보는 어제 짝퉁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면서 좀 귀를 잡았습니다. 다음은요. 단일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게 모락모락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미 뭐 구체적으로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나 안철수 국민당 후보나 기자들이 만나면 이 질문은 안 빼놓고 합니다.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뭐 변화 있으세요?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기사 하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손살에 치던 안철수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 이거 변화한 거 아니냐 이거죠.
뭔가 말의 결이 좀 다르다는 거죠. 앞서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완주합니다. 이런 거에 여기에 방점을 뒀다면 요즘에는 국민이 판단한다. 이게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본선 경쟁서 이길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단일화 관련해서요. 뭐 안철수 후보도 한 얘기 있지만 안철수 후보 측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거든요. 몇 가지를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꾸 단일화 프레임을 걸고 이러면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주거든요. 야권 전체도 마이너스가 되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그거를 통해서 여당한테는 오히려 꽃노릇패를 줄 수도 있어요. 자꾸 단일화 프레임 이런 거를 가게 되면 예. 정치에 관심이 글로 가게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부도덕성, 사법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각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때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 현명을 믿고요. 오로지 그냥 저희 길을 가겠다. 국민 여론상 단일화를 요구하는 추세로 계속 나온다면 좀 응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일화라는 것을 뭐 본인은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주했을 때 뭐 본인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애초에 저희 당도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거네요. 언제 뭐 단일화 얘기 우리가 꺼냈어요? 왜 그러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자, 김종욱 교수님. 앞서서 안철수 후보 쪽 이태규 의원입니다. 이 단일화 논의가 자칫 여당에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이태규 의원님 속마음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예. 뭐 얘기인즉슨 여당에선 던져놓고 이재명 후보가 상황 좋으면 안 하고 상황 안 좋으면 계속 던져놓으면서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저희 안철수 후보가 가는 행보들을 막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 먼저 입장을 정하셔야 돼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는데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서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 말 따르실 거 아니잖아요.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일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 관심이 없다라는 이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단일화를 고려 안 할 수는 없죠. 어떤 형태로든지. 하지만 독자 승리가 가장 중요한 방식인 거죠. 예. 그래야 예를 들면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예. 드는 거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취약해요. 역대 선거를 보면은요. 예. 15대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는 19% 정도 받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16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됐는데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가 15.1%, 예. 18대 18대 때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었죠. 그다음에 19대 때는 안철수 후보가 21.4%였어요. 예. 주로 보면 제3 후보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에서 딱 중지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예.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대 정당한테 이긴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지고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도 거대 정당 가지고 있었고, 근데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였었던 상황인 거죠. 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얘기하면 예. 국민의힘이 나눠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나눠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다음에 너무 빨리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뜸도 안 들이고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단일화라는 뚜껑이 너무 빨리 열렸다. 안철수 후보가 너무 지지율이 빨리 올라온 거죠. 아. 가격을 올리려면 단일화 논의와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뚜껑을 열어서 뜸을 안 들였는데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빠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야에 대해서 꽃놀이 팬이 이런 것을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예. 좀 국민의 당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자기 입장을 빨리 정하셔라. 좀 그게 가장 중요한 정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일화 얘기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윤석열 지지율 반등에 미소 찾은 국민의힘. 요즘에 약간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안철수가 범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충격을 흡수한다는 뜻이 되네요. 윤석열 떠났던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 간다. 안철수가 그걸 막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댐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2030과 중도층 마음 되돌리기 심혈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어제 게임과 관련된 행보를 보였죠. 김재섭 전 비대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떠났던 이 어떤 지지층들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걸 막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안 간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 안철수 후보가 범퍼 역할을 해서 20대, 30대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안 간 것은 아니고 예. 제 생각에는 일시적으로 그 표심을 둘 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국면 속에서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대 남성들, 3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그것이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 그러니까 야당에 안 갔으니까 여당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일단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일시적으로 보류 내지는 철회. 이 정도의 개념인 그리고 것이지. 거기서 떨어져 나갔지만 네. 이 어떻게 보면 뭐 제3지대 또는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다른 데 근데 가는 게 아니고. 마침 그 자리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애초에 거기서 이탈한 표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가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지지율이 무슨 계좌이체도 아니고 여기 그렇죠.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마침 그들이 이동한 자리에 안철수 대표가 있었던 것뿐이지 예.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간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이들이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 20대, 30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노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아주 좋은 정책들을 막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 정책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간적인 불신 같은 것들이나 인간적인 안 좋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들 같은 건 사실 다 이제 묻히고 잘 안 보이게 정책을 되는 아무리 것이죠. 정책을 발표하면서 호소하더라도 그게 통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나름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들이 예.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부침이 좀 있었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일정하게 그 지지율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올라가지 않는 그 어느 정도 딱 선에서 멈춰 있는 모습들을 요즘에 계속 보여주고 뭐 있거든요. 40% 벽에 그렇죠. 뭐 예. 벽을 만났다 이런 얘기 나오죠. 35%에서 40% 사이에서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힘이 지금 뚫고 나간 힘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어느 정도 이 유권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이 사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에 가기 어렵다라는 예. 심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20대 30대가 국민의힘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은 예. 나머지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을 원래 지지했던 분들은 금세 다시 이제 국민의힘의 신뢰를 다시 보여주고 기대를 걸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금방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대 대변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탈했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 간다. 이게 좀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 분석하는 것처럼 뭐 범퍼 역할, 일종의 댐 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꾸준히 해온 저도 뭐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가 뭘 잘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실수가 이제 연기된 건데 지금 말씀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인간적인 개인적인 이런 면보다요. 그전자에는 뭐가 있냐면 정권 교체 바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혼나야 된다. 정권 교체 민주당 자체를 원하는 마음에 표시. 안 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꼰대 정당, 뭐 386 정당, 기득권 정당, 내로남불 정당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사실은 예.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도 제가 보기에 2030들이 개인적인 호감을 갖거나 저분이 뭐 아주 좋아서 뭐 지지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지 맞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정권 교체는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해볼까. 요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뭐 정책에 대한 것보다 이제 그게 가장 근저에 있는 거라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정권 교체 아니면 민주당을 혼나야 된다는 그거를 좀 더 희석시킬 수 있고 아니면 이재명 좀 다르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주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물론 뭐 말씀처럼 인간적인 매력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의 아주 중요한 핵심 관건은 제가 보기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과 아니면 아니다 이재명은 다르다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거에 어쨌든 큰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말을 한마디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 큰 논란이 됐죠. 무슨 이재명으로 돼도 정권 교체다라고 앞서 얘기했는데 그거 더 나갔어요. 그래서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탄압 뭐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칵했는데 사실 좀 민주당이 그 내용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 뭐 오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